렉스 골드에셋의 최금영 에이전트님의 리맥스 정착 성공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최금영 에이전트님은 3월에 입사를 해서 이미 전속 계약 그리고 첫 중개 계약까지 해내신 그런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신입 에이전트이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화려한 성공담보다는 어떻게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신입으로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금영 에이전트님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리맥스 골드에셋의 최금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3월 17일에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 4개월 다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할 자리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요.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 이제 뭐 얘는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애도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걸음씩 신입 정착기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요거 리맥스 다이나믹 로고 활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목차는 골드에셋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첫 거래를 성사하고 그리고 전속 계약을 맺게 되고 지금 진행 중인 이제 물건들과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목표를 조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골드에셋에서 시작입니다. 저는 35회 공인중개사 작년에 있었던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했고 이전에는 부동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드에셋에서 첫 부동산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투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류가 대표님이랑 뭐 이제 여기 계신 이사님들, 팀장님들, 에이전트님들이랑 같이 신입은 하루에 2명씩 꼭 같이 이야기를 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입으로서 회사에 적응하고 부동산 일에 적응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투원의 내용으로는 첫 장에는 이제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생활 이런 얘기도 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생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투원을 통해서 이제 여기 저희 골드에셋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 인생 선배님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부동산 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입으로서 또 적응을 하기 위해서, ETS 교육과 파이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사내에서 한 2주 이상 ETS를 팀장님과 이사님, 뭐 여러 에이전트님들이 해주시고, 이제 또 코리아에 가서 파이어 교육도 이수를 하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신입으로서 적응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사내에서 회의가 있고, 이제 교육이 있는데요. 그런 행사에 모두 필참을 하고, 또 워크숍에도 필참을 하고, 뭔가의 모든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입으로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리맥스 행사에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요런 건설 부동산 전망 요런 세미나 같은 것도 갔고 요 세미나를 이게 열렸을 때 제가 리맥스에 들어온 지 2주 됐을 때 갔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신희성 대표님한테 이제 인사드리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요런 조금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런 오른쪽 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방문을 했고 저희 가맹사에서 이제 대림에서 오셔서 오피스팀을 하셔가지고 오피스팀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맥스 트레이닝에 참여도 하고 교육도 이수를 듣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A&D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맥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에는 다 참여를 하는 게 신입으로서 적응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행사들을 주최해주시는 볼드에셋과 그리고 코리아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해야 내가 이 일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대하려는 편입니다. 첫 거래 성사 스토리라고 타이틀 툴을 짓기는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거래 스토리가 그렇게 막 화려하고 막 뛰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3가지로만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저는 이 임대차 계약을 처음 했었는데, 이 임차인 분을 이제 물건에 의뢰가 들어오고, 이 임차인 분이 찾으시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나가려고 딱 다짐을 한 날에 굉장히 폭우가 많이 쏟아진 날이었어요. 봄비가 굉장히 거세게 오던 날이었는데, 이날 물건을 다 확인을 하고 보아야 그 다음날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나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해가지고 이제 장화를 신고 그날 한 10곳 정도를 계속 비를 맞으면 비를 우산을 쓰고 비를 뚫고 다니면서 파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돌아다니니까 이제 소장님들께서 비가 오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막 하시고 오히려 더 잘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밍을 해온 물건을
다음날에 이제 해가 떴을 때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물건지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동선상 그분이 계신 곳과 저희 사무실과 이제 물건을 보셔야 될 곳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 회사 차로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해서 연락을 드리고, 이제 회사 차로 모시러 가고, 너무 처음 뵙는 분들이고 어색하고 이 일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라디오를 틀면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라디오를 우연치 않게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노래 센스가 좋다. 너 이 노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서 물건을 보러 다니는 내내 좋은 분위기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와 원상복구. 요거는 이제 물건이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를 인수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를 인수하면 나중에 떠나실 때 원상복구에 맞춰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임차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는 제가 100%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를 뭐 보전을 해주고 얼마를 하시고 나중에 두 분이서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게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모르는데 설명하는 거는 너무 이제 아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내가 100% 이해해야 이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회사에 계신 이제 이사님, 대표님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요거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되게 어렵다. 우리 되게 안다거나 인사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자주자주 그분들에게 더 이해가 되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다른 데 잘 없다. 이 임대는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다. 이런 점을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4월 30일에 이제 첫 계약을 했었고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첫 전속 계약입니다. 첫 전속 계약은 회사로 이제 오셨던 물건이었는데요. 지금 황서우 이사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이었고, 이제 제안서를 만들고, 저희 이제 이렇게 일하는 회사입니다라는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서 저희 본 회의실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사님께서 처음에 너가 해봐 이렇게 하셨는데, 괜히 좋은 물건, 잘 될 수 있는 물건 내가 망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좀 돼서, 이사님께서 진행해주시면 옆에 서포트 하겠습니다 해서 이사님이랑 이렇게 처음에 같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준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제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이 오시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됐고, 질문을 드려서 다 정정을 했어야 됐던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첫 전속 계획 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첫 방문했을 때 우리가 모두 전속을 맺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첫 방문을 했을 때 전속하시죠? 약간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계약서 아직 다 못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급하게 나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프린트도 막 갑자기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실 때는,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구나. 어떤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다 준비를 해놔야 이게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 첫 전속 계약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전속 계약 물건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노유자 복지시설 개발 부지이고요. 요거는 지금 용인시 처인구에 있고요. 개발 토지와 사업 시행권을 한 번에 같이 이렇게 매도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이미 되어 있고, 베드 수가 이제 88베드 이렇게 설계가 되고, 평면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에스킹 프라이스는 25억을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이 전속 계약 물건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스토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BM 작업이라는 걸 처음 해본 게 이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을까 이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사님이 용인에 있는 노유자 관련 시설 그리고 기구를 사용하는 곳, 보호 시설, 개발하는 것들 모두 다 이렇게 연락처를 이렇게 DB를 넘겨주셔서 요거를 이렇게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소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700통을 넘게 보냈어요. 근데 700통을 넘게 보냈는데 어제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이 물건 어떤 거냐? 나 이런 거 원한다. 근데 이게 조금 저희 물건이랑 성향은 조금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700통 중에 한 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보냈는데 그 한 통에 연락이 왔고 그 한 분은 지금 현재 이제 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찾고 싶다 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만나 뵙고 미팅 드리겠다.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에겐 처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맞는 길로 걸어 나가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물건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짧게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일을 하면서 물론
주거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세상에 이제 똑같은 부동산은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아, 업무가 이렇게 확장이 계속 되는구나. 매도인, 매수인을 만나면서 미팅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 계속 일들이 늘어나고, 이제 막 이사님들끼리 얘기하시는 것처럼 일이 막 너무 많아서 다 못할 정도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게 안 됐는데,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하고 고객을 만나고 일을 배워나가면서, 아, 되게 업무가 확장이 많이 되는구나. 일이 하나만 아니고 계속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요거는 지금 한상훈 에이전트님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강남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집합 건물의 상가입니다. 요거는 1층에 있는 메인 상권에 있는 상가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거의 처음으로 같이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스킹 프라이스는 24억입니다. 강남역에서 도보 3분, 2분 이렇게 걸리는 물건이고, 요 물건은 저희 인근 주변 부동산에 저희 공동 중개합니다. 전속하고 있습니다. 전속으로 일하는데 쉐어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요 인근에 한 50군데의 부동산을 다 돌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개법인이다 보니까 7층에 있고 또 저희가 방문했던 곳들은 1층 부동산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어떤 곳들은 딱 열고 들어가면 꽃향기가 나고 굉장히 온화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곳들도 있고 어떤 곳은 딱 열고 들어가는데 엄청 어두컴컴하고 쟤 뭐야? 약간 이렇게 보시는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화사하고 나를 반겨주는 곳에서 거래를 하고 싶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 회사에 오시는 분들도 내가 저렇게 좋은 부동산 가서 느꼈던 감정처럼 우리 회사에 왔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물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종시에 있는 에이블 정보기술 사옥인데요. 이건 이제 이재현 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다가 같이 저랑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지편동의 테크밸리 산업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편동 내에 토지를 분양받은 이제 기업체들을 만나는 작업을 하는 거를 요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인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건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을 회사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만나서 이것도 제안 드리고 아니면 가지고 계신 토지는 왜 짓고 계시지 않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혹시 그 토지도 매각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이런 과정들을 요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TM이라는 것도 전화 드리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전화를 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윗선까지 가지 못하고 전화 받는 분에서 커트당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거의 여보세요 하면 안 사요 하고 끊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적대적으로 하신다는 게 좀 어렵기도 했지만 한 하루에 한 10통, 5통 이상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또 이게 필드 코칭처럼 옆에서 제가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좀 듣고 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아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진행하면서 지금 뭐 매수를 얘기하셨던 분 말고도 그 회사 기업체들을 한 4-5분 정도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또 그분들의 니즈도 파악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이슈도 듣고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재현 이사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투입을 하면서 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짧게 그냥 소개를 드리면은 은행이 이제 116억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여기서 33억 저렴한 매매가에 83억으로 매각 중인 물건입니다.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근생 건물이고요. 지금 병원이랑 이제 핸드폰 가게 임차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좀 더 진행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동에 있는 저희 업무복합시설 임대입니다. 많은 가맹자분들께서 저희 6월 5일에 있었던 쇼프라퍼티도 와주시고, 그리고 저희 물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임대 물건을 가지고 이 인근에, 강남역 인근에 이제 다른 임차인들을 만나고 있는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인근에 이제 저희 이런 신축 건물 짓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해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부동산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가서 이 현장의 바닥과 천장이 어떤 거고 업무는 이렇게 짓고 있는 건물은 이렇게 구획이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소유주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사님과 그리고 재상 에이전트님이 하시는 거를 많이 보면서 되게 귀동냥, 눈동냥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비하인드가 어제 딱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이 물건이 저희가 한 평에 248평 정도 되는 좀 큰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강남대로 대로변에 있는 좀 큰 평수를 쓰고 있는 임차인들이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김인 에이전트님, 뭐 강현영 에이전트님 이렇게 같이 저희 각자 활동을 많이 해요. 이렇게 임차인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 않은 곳들을 이렇게 쭉 추려보다가, 이 건물에 사무실도 있고 병원도 있네? 근데 둘 다 되게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사무실에 방문을 드려서 이제 띵동해서 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 이슈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고 드리고 왔던 이제 그 팜플렛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자기네들 이제 본인들 사무실 찾는다. 그래서 방문을 바로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계셔서 바로 이제 방문을 드리고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저희 물건은 너무 비싸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런 회사에 이런 일도 하고 저희는 이제 자문용역 서비스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은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간 내에 빠르게 많은 물건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좀 어필을 이제 이사님이랑 같이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제 이제 연락이 오셔서 하겠다. 너희랑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되게 내가 그래도 임차인들이나 이런 물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타겟해서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잘못되고 있지 않구나. 그래도 타겟의 방향을 잘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이제 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목표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맥스에 온 이상 제가 집은 강남이 아니고 집은 의정부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이제 골드에스테까지 출퇴근을 하는 시간도 있고 리맥스를 잘 활용하고 해야 리맥스에서 일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맥스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고 뭐 가공할 수 있는 이미지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리맥스에 대해 자부심을 좀 더 가지고 리맥스를 좀 더 활용하고 저는 개인 SNS를 일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걸 좀 더 이게 업무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나를 좀 더 브랜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물건을 하다 보니까 뭐 임대차나 매매 되게 다양한 물건, 다양한 상황에 놓여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가만히 안주해 있으면 안 되겠다. 계속 무언가를 배워야지 이 대화와 이 흐름에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웃으면서 버티자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존버라는 은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버티는 자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롱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제 이야기가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 수는 있으니 그냥 이런 애도 이렇게 적응을 하고 우리 신입도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회사분들이 도와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본인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성향, 그리고 기본에 충실했던 이런 훌륭한 차근차근 정착을 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오늘은 신입 정착기였는데 제 느낌에는 조만간 성공 사례 또 공유해 주실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준비해 주신 과정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